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문제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텅 빈 지식산업센터 망연자실이란 제목으로 이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2010년 법률 개정으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원래는 도시 내 영세한 제조업 기업들에게 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 주한 시범공단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죠.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열풍의 시작 2020-2021년 황금기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것은 2020년에서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 정책과 강화된 아파트 규제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들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분양가의 70에서 80%, 심지어 9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1억 원짜리 지식산업센터에 대출을 끼면 2, 3천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둘째,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영끌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당시 재테크 서적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로 소개했을 정도였습니다. 공급 폭탄의 실체, 투자 열풍과 함께 공급도 폭증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1167곳이었던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7월 기준 1534곳으로 32% 증가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67곳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가 315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한 곳당 100개의 호실만 있다고 가정해도 3만 호실이 넘게 공급된 겁니다. 특히 전체의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초저금리 여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적극 활용해 너도 나도 건설에 나섰습니다. 당시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였거든요. 공실률 90%의 충격적 현실. 하지만 2022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면서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었고 경기 침체와 함께 입주할 기업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참담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302개의 호실 중 입주율이 3%에 불과합니다. 평택 전체로 보면 5곳의 지식산업센터에 3,000여 개의 호실 중 입주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입주를 시작한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입주율은 5에서 47%에 불과합니다. 전체 호실의 절반을 채운 곳조차 없었습니다. 한 곳은 937 규모인데 입주율이 50%에 그쳤고 인접한 다른 지식산업센터는 1200개 호실 중 입주율이 15%에 불과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총 22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하남시는 이 중 40%가 비어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광명, 구리, 남양주 등 다른 수도권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금융위기로 번지는 파장. 공실률 급등은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식산업센터 대출 연체율은 2020년 0.09%에서 2023년 말 0.20%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담보대출 잔액도 2020년 17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35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속속 경매시장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2023년 1370건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4월에만 353건이 쌓여 전년 동기 대비 2배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절망적인 현실. 실제 투자자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평택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투자자는 자신과 세 딸이 각각 4억 원이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집안이 풍비박산날 상황이라고 울먹였습니다. 분양가의 50%에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양 가격보다 30%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2021년 8287건이던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2023년 3395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회원 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완치되었던 암이 재발한 사례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참사가 벌어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공급입니다. 업계의 소홀한 수요 예측으로 주변에 산업단지도 없어 오피스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까지 우후죽순 지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실한 평택 고덕면이나 고양 덕은동, 향동지구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가 과도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셋째, 경기 침체로 입주할 기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주 고객인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업기업 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 이제야 지자체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6억 5천만 원을 들여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과거 90%까지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며 투기 바람이 불던 것이 최근 역풍을 맞고 있다며 당장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주 업종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공급 폭탄이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90곳, PF 금리 25%에 달해 인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부지가 300여 곳에 달합니다. 인기가 높았던 시절보다 공급 예정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 공실률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PF 위기의 뇌관.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체 부동산 PF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PF 부실이 확산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PF 사업의 위기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 교훈과 전망.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90%라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에서 규제 회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미 공급된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장기전을 각오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쉬운 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즉 입지와 수요, 임대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